혹시 이런 느낌 요즘 자주 느끼시나요? 분명히 낮에 많이 걸었는데도 밤에는 더 뒤척이게 됩니다.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몇 번씩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일만 부 걸었으니까 잘 잘 수 있겠지.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생각이 더 또렷해지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낮보다 머리가 더 깨어있는 느낌 느껴보셨죠?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약 3명 중 1명은 충분히 피곤한데도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보고합니다. 문제는 피로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많이 움직이면, 많이 걸으면 잠이 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시간에 걷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은 더 각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기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잠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8 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걷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3번씩 깨요. 처음에는 운동량을 늘려보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애써 그분은 오히려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녁에 언제 걷고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한 8시쯤 걷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수면은 근육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의 리듬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시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밤에 늦게까지 걷거나 밝은 빛을 계속 받거나 생각을 계속 이어가면 이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몸은 피곤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뇌를 잠들게 만들고 계신가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30초만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잠을 바꾸는 핵심은 운동량이 아니라 저녁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잠드는 정확한 타이밍과 깊은 잠을 만드는 저녁 루틴,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밤마다 자꾸 깨는지 그 몸의 신호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원래 잠이 얕아지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꾸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2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피로, 그리고 하나는 리듬입니다. 피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죠. 그런데 리듬은 조금 다릅니다. 리듬은 하루 동안 빛, 활동, 음식, 온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밤이다 라고 느껴야 잠이 깊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활동이 부족하고 저녁에는 오히려 더 활동적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 밝은 조명,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이 모든 것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낮이야, 아직 깨어 있어야 해.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이 줄어들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밝은 조명이나 화면을 보면 이 호르몬 분비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즉, 당신은 이미 누워있지만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다가 자꾸 깨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걷거나 운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자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하는 운동은 몸에 천을 올리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더라도 깊은 단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쉽게 깨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저녁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활발해지고 있나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듯이 몸도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슬러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면 잠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밤마다 깨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조명을 조금 줄이고, 활동을 조금 줄이고, 생각을 조금 멈추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밤이야, 쉬어도 돼.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곤함과 수면은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원리를 깨닫고 잠이 완전히 달라진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잠만은 안 좋아질까요?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후에는 가볍게 걷고 저녁에도 빠지지 않고 40분 이상 산책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져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4시에 계속 깨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로 꾸준히 움직이면 보통은 잠이 잘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하루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 후 항상 TV를 켜고 뉴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속 자극적인 이야기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보,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 이 모든 것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움직임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몸이 피곤해도 뇌가 자극을 받고 있으면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오늘 많이 움직였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잠을 방해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뇌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뒤 조용한 방에 들어가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모습과 같은 시간에 밝은 화면을 보며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습. 어느 쪽이 더 쉽게 잠들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께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1시간만 아무 자극 없이 보내보세요. TV를 끄고 조명을 조금 낮추고 말도 줄이고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잠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운동도 아니고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계속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정리를 멈추고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의 저녁은 정리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자극의 연속인가요? 이 질문이 당신의 수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환자분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때는 목소리도 한결 밝아지고 얼굴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덜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이 바뀌면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다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이 잠들 준비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수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꺼지는 전등이 아닙니다. 잠은 해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조용해지고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갑자기 밝은 빛을 켜고 정보를 밀어넣고 몸을 움직이면 이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는 날과 잠이 안 오는 날의 차이는 하루 종일의 행동이 아니라 마지막 1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특히 수면 전 60분 동안 빛과 자극을 줄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더 빨리 진입했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본 경우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그 상태로 침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킵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극도로 쌓이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피곤한데도 더 깨어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더 피곤할수록 잠이 안 온다. 이 말 경험해 보셨죠?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수면의 전환점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덜 보고, 덜 움직이고, 덜 생각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몸을 서서히 밤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잠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흐름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 바로 뇌와 수면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잠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이 드는 것은 몸일까요? 아니면 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온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잠을 시작시키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뇌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압력과 생체 리듬입니다. 수면 압력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입니다. 쉽게 말해 하루 동안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체 리듬은 다릅니다. 생체 리듬은 빛, 온도, 활동, 그리고 습관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수면 압력이 높아도 생체 리듬이 맞지 않으면 잠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즉, 많이 걷고 피곤해도 리듬이 깨져 있으면 잠은 얕고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걷기보다 중요한 잠 습관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면은 이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 밝거나 생각이 계속 이어지거나 몸이 늦게까지 활동하면 이 조화는 깨집니다. 그 결과 잠은 시작되더라도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깨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도 깊은 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운동을 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다음날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회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몸을 단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복을 방해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수면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회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 자체가 수면을 개선한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환경과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운동과 수면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효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운동보다 회복의 신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습관이 하루 전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 시간이 바로 저녁 1시간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밤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수면을 바꾸는 핵심, 바로 저녁 1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면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하루 중 단 1시간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과 뇌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늦은 시간까지 움직이며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깨어 있어. 그래서 잠이 늦어지고 잠이 들어도 얕아지고 자꾸 깨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천은 잠들기 전에 서서히 떨어져야 합니다. 이 천의 하강이 수면 시작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활동하거나 밝은 빛을 보면 천이 오히려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그 결과 수면 신호가 지연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몸이 식어야 잠이 시작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거꾸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 1시간 동안 빛을 줄이고 이 활동을 줄이고 자극을 줄인 사람들은 단 3일 만에도 수면 깊이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은 강력합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저녁 1시간은 회복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자극의 시간인가요? 이 질문이 당신의 수면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흰색 조명 대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밤을 인식합니다. 둘째, 화면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은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셋째, 움직임을 줄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땀이 나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각을 줄이세요. 내일 할 일, 걱정, 뉴스, 이 모든 것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태가 잠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녁에 속도를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밤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같이 바꾸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저녁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몸을 속이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잠드는 시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몸을 속이면 잠이 더 쉽게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몸은 그것을 밤인지 낮인지 판단합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같은 음악을 조용히 듣거나 같은 장소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 이걸 우리는 조건화된 수면 신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은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행동 하나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잠들기 전 10분 동안 같은 향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일, 7일이 지나면서 몸이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즉,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은 혼란을 느끼고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몸은 점점 안정감을 느끼고 잠이 더 쉽게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잠을 알리는 신호가 있나요? 아니면 그날그날 다르게 잠들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직관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잠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신호를 만들면 잠은 점점 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만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이건 매우 흔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습관이 불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연결을 매우 빠르게 학습합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침대는 깨어 있는 곳. 이 연결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도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조명을 낮춘 상태에서 가볍게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다시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이지만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낮잠은 무조건 나쁘다. 이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낮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길이입니다. 오후 늦게, 길게 자는 낮잠은 밤의 수면 압력을 줄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점심 이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피로를 줄이고 전체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낮잠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밤 잠이 유지된다면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 잠이 깨진다면 낮잠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최대한 피곤해져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지나친 피로는 오히려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고 각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더 피곤한데도 더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이유를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을 방해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있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 몇 가지만 줄여도 수면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 변화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하면 당신의 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바로 3단계 저녁 정리 루틴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빛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조금씩 낮춰보세요. 가능하다면 밝은 흰색 조명 대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서서히 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명을 낮춘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줄이고 말도 조금 줄이고 생각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잠은 훨씬 쉽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는 반복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루틴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루틴을 단 5일만 유지해도 수면의 깊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잠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 결과를 얻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해지면서 잠이 더 안 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신경계의 과각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균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활동과 집중을 돕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휴식과 회복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심장이 빨리 뛰고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습관만 바꾸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길게 내쉬는 연습이나 가벼운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됩니다. 즉, 길게 내쉬는 호흡이 몸을 잠의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밤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면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줄이거나 끊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의 수면 문제는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수면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당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훨씬 편안하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변화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신 내용을 실제로 바꿔보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대신 꾸준히 하세요. 오늘부터 단 7일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몸의 리듬을 다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먼저 1일차입니다. 오늘은 저녁 1시간을 비워보는 날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조금 낮춰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2일차입니다. 어제와 같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움직임을 천천히 하고 말을 줄이고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느려져도 충분합니다. 3일차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신호를 추가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4일차입니다. 이제 자신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는지,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아침이 조금 덜 피곤한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찰이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5일차입니다. 혹시 방해 요소가 있다면 하나씩 줄여보세요. 늦은 시간의 간식, 강한 빛,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이 작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6일차입니다. 이제 몸이 조금씩 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일차입니다. 이제 처음과 비교해보세요. 잠드는 시간, 중간에 깨는 횟수, 아침의 느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리듬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이 7일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앞으로의 밤을 바꿉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정리하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습관을 이어갈 수 있는지 따뜻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셨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이제는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1시간, 빛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은 피로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리듬이 맞아야 깊어집니다. 둘째, 걷기보다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1시간입니다. 셋째,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보다 뇌를 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미 절반은 바뀌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오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밝은 조명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빛, 빠른 움직임 대신 천천히 흐르는 시간, 복잡한 생각 대신 조용히 내려놓는 마음. 이런 밤이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조금씩 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잠은 점점 쉬워집니다. 이건 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수면 회복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day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변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한 밤을 함께하는 이야기,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아침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